어떤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에 대한 해부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민함과 생각이 많은 것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깊은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전혀 다른 축 위에서 작동하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예민함 혹은 높은 감수성은 신경계에 속한 하나의 생물학적 특성입니다. 이는 아주 미세한 정보까지 받아들이고 표정의 변화나 말투의 뉘앙스, 소리와 빛, 그리고 인간관계 속 보이지 않는 분위기까지 감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반면 오버싱킹, 오버띵킹은 이성의 부정적인 반응 상태입니다. 감수성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이라면 오버싱킹은 그 데이터를 잘못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수성은 세상을 깊이 받아들이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치는 현실의 미세한 결들을 느끼게 해주죠. 그러나 오버싱킹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함정입니다. 감수성은 본능과 직관에 가깝고 오버싱킹은 강박과 불안에 가깝습니다. 이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예민한 영혼을 지키면서도 정신적 소모의 늪에 빠지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감수성은 능력이며 오버싱킹은 해로운 사고 습관입니다. 감수성은 병이 아니기에 치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버싱킹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고 체계가 왜곡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HD 카메라의 원리, 저장 용량을 초과한 감정 데이터 감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기술적 비유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일반 화질의 카메라처럼 바라봅니다. 큰 장면과 분명한 움직임만 기록하죠. 하지만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초고 해상도 HD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분짜리 대화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사람은 대화의 내용과 분위기 정도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상대의 미세한 눈빛 변화, 호흡의 리듬, 잠시 길어진 침묵, 말과 표정 사이의 모순까지 모두 저장합니다. 데이터가 세밀할수록 마음의 저장 장치는 더 쉽게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 쉽게 감정적으로 지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약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 동안 남들보다 몇 배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풍부한 데이터는 동시에 깊은 내면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꽃 한 송이에서도 큰 감동을 느끼고 저녁 노을의 끝자락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수성은 공감 능력의 기반이 됩니다. 친구들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수성의 기원, 본능, 관찰, 지식, 경험의 결합 감수성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층위의 요소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본능과 유전입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약 15%부터 20%까지의 사람들이 높은 감수성을 타고난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위험을 먼저 감지하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 능력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단순히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단서들을 세심하게 연결해 전체 상황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인간 심리,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사람은 더 섬세하게 세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식은 모호한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은 경험입니다.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은 사람일수록 감정의 안테나는 더욱 예민해집니다. 경험은 영혼의 거울을 더 선명하게 닦아주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감수성의 비극, 가짜 양성 반응의 함정의학에서 민감도가 높은 검사 키트는 아주 작은 이상 신뢰도 반응합니다. 실제 병이 없어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를 가짜 양성이라고 합니다. 감수성이 높은 사람의 직관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직장 동료의 차가운 눈빛 하나만으로도 나를 싫어하나? 라고 느끼고 연인의 답장이 조금 늦어지면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직관을 검증할 이성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실제가 아닌 상상 속 경고 신호의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수성과 오버싱킹이 위험하게 만납니다. 직관이 울린 경고음을 사실처럼 믿기 시작하면 사람은 근거 없는 공포와 상상을 키워갑니다. 그렇게 감수성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혜라는 숫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짜 신호이고 무엇이 단순한 잡음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버싱킹, 마음을 무너뜨리는 심리적 함정 감수성이 타고난 능력이라면 오버싱킹은 불안이 만들어낸 방어 기제입니다. 오버싱킹은 주로 두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사람은 미래가 두렵거나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 더 많이 생각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생각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행동할 힘만 빼앗아갑니다. 오버싱킹은 늪 속에서 배를 움직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힘을 쓸수록 더 깊이 빠질 뿐입니다. 오버싱킹의 부정적 영향. 첫째, 행동이 마비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결정을 내릴 용기가 사라집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감수성은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지만 오버싱킹은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연애에서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결국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셋째, 정신과 신체를 동시에 소모시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불면 기억력 저하,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저장 장치는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의미 없는 프로그램 때문에 계속 과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혜라는 숫돌 좋은 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쇠뿐 아니라 수많은 망치질과 연마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수성만 있고 경험이 부족하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몽상가가 되기 쉽습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차가운 눈빛은 단순히 상대가 피곤한 것일 수도 있고 늦은 답장은 정말 바쁜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질문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가? 다른 해석은 가능하지 않은가? 지혜는 감정을 느끼도 해 거기서 멈추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상처도 받아보고 실수도 해보며 성장해야 합니다. 직관을 잘못 해석했던 경험들조차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숫돌이 됩니다. 아넨더레 돈처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 예민한 사람들이 오버싱킹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완벽함과 절대적인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가 명확하길 바라고 모든 감정이 확실하게 확인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흐릿하고 불완전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감수성을 다룬다는 것은 거친 말을 억지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함으로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분명한 신호가 있을 때만 감정을 검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감정 테스트를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불안 때문에 쉽게 서운해하거나 관계를 흔드는 행동도 줄여야 합니다. 평온함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설령 최악의 결과가 온다 해도 결국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과를 덜 두려워할수록 사람은 덜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이 예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성장이라면 세상이 반드시 자신의 감수성에 맞춰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감수성을 초능력으로 사용하는 방법, 감수성과 오버싱킹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감수성이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분석하는 대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감수성은 예술을 만들고 섬세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는 상대와 시장의 흐름을 읽는 직관이 되고 사랑에서는 깊은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사람들의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작은 행복까지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감수성을 타인을 위한 가치로 사용할 때 마음의 과부하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HD 데이터는 더 이상 불안의 쓰레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귀중한 재료가 됩니다. 오버싱킹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 첫째, 행동으로 끊어내기.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생각의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불안이 시작되면 바로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운동을 하거나 방을 정리하거나 사실만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과 상상을 구분하게 됩니다. 둘째, 걱정 시간 제한하기. 하루에 단 15분만 걱정하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마음 챙김 훈련하기. 생각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보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 지금 내가 또 오버싱킹을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넷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키우기.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외부의 작은 신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버싱킹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꾸준함과 의식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괜한 불안 때문에 인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불안은 시간과 행복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그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조차 해보기 전에 포기하게 만들고 근거 없는 의심으로 소중한 사람을 밀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찬란할 수 있었던 인생 전체를 어두운 상상의 방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 감수성을 짐이 아니라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삶의 경험과 배움, 그리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로 자신의 직관을 더욱 단단하게 다듬으십시오. 감수성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풍부하고 아름다운 경험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오버싱킹이 여러분의 HD 같은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깊게 느끼되 평온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야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